가려진 지속. 물질주의 사회에 대한 비평적 시각을 갖고 물질만연의 풍토 속에 내재한 가려진 역사와 시간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내고 있는 권순왕 작가. 판화와 회화를 합친 프라인팅 기법의 작품들부터 설치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현 기법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판화적 상상력으로 시간 속에 흐르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권순왕 작가와 그의 작품들을 아름다운 TV 갤러리에서 만나봅니다. 오늘은 왠지 그 갤러리가 아니라 과학실에 온 것 같은 기분인데요. 오늘 아름다운 TV 갤러리는 권순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순왕입니다. 네.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아니요. 저는 권순왕 작가의 작품을 내가 익히 봐왔었지만 네. 오늘 작품들은 현대미술에 대한 어떤 과학 실험실처럼 아주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패턴의 작품들이 소개가 됐네요. 정말 작품들이 통일적이지가 않고 다 저마다의 색깔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추상 작업을 하시는데요. 근데 외모가요. 음. 에릭남 닮으셨어요. 아. 유리한 선생님 어떤 가수. 네. 김성주 아나운서도 좀 닮은 것 같고요. 목소리를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본인을 나는 이런 작가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으세요? 우선 이제 제가 작품 주제가 가려진 지속입니다. 오. 예. 그래서 그것은 존재의 의미를 찾고 또 시간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 지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자아를 성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예. 이런 걸 위해서 저는 사진이나 또 판화, 회화, 영상 매체를 넘나들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판화 전공을 하셨고 또 대학원에서 또 판화 전공도 하시면서 또 박사까지 하셨는데요. 근데 중간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뭔데요? 언론대학원에서요. 연극영화과를 전공하셨다고 하세요. 정말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시네요, 작가님.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요즘에 영화계에 떠오르는 샛별 감독들이요. 미술 전공한 감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어떠세요? 그 예술가들이 뭐 예를 들면 아마 저 조진규 감독도 그 조폭 마누라를 했던 그분도 사실 미대 출신이고 또 박찬경 씨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또 몇몇 그 영화 배우들이 아주 유명한 그 왕의 남자를 만든 이준규 감독도 그렇고. 네. 근데 이렇게 저 작가들이 보니까 어떤 영화에 대한 관심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마 어쩌면은 권순왕 작가의 작품의 어떤 그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몽따주 이론도 사실은 그런 영화의 촬영 기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작가님. 우리 혜영 마케터님 그리고 교수님께서 영화도 좋아하셨고 그 몽타주 기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영화 감독의 꿈이셨나요? 그런 쪽도 약간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영화 말씀이 나오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작품도 그런 일환으로 몽타주 기법을 제 작품에 적용시킨 그런 작품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몽타주 기법이 뭔가요, 작가님? 뭐 우리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영화라는 것은 이 그림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리고 표현하고 묘사하는 건데 영화는 사실은 촬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촬영된 여러 장면들을 모아서 조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권순왕 작가의 어떤 작품 스타일은 그런 철저하게 1920년대 무성영화 시대의 어떤 조립 이런 것을 자기 작품의 어떤 그 형식으로 아마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앞서서 가장 먼저 가려진 지속을 추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과 몽타주 기법이 관련이 있는 건가요? 관련이 있죠. 우리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다 각자 다르게 느끼고 살거든요. 네. 그렇지만 다른데 또 동일하게 느끼는 그 시간이 있어요. 우리 시계 같은 거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 과거를 돌아보고 회상해보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충돌 기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몽따주 기법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충돌시키는 거, 즉 이미지와 이미지, 또 글과 이미지 이런 식으로 서사적인 어떤 내러티브를 깨주는 그래서 각성시키는 의식을 환기시키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네, 스튜디오에서 작품을 이제 작업을 하시는 모습도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요? 지금 저기 안에 가려진 지속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저기 안에 지금 가리고 있으세요. 아. 처음에 분명히 비둘기였어요. 비둘기가 비둘- 있었고 그리고 헬기인지 비행기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가 프린팅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오. 열심히 가리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가려진 지속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흔적의 이미지, 네. 또 사진 이미지, 매체의 이미지 이런 미디어적인 어떤 속성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최초의 어떤 이미지는 최근에 있었던 또 무인기 이 인터넷에서 있었던 그 무인기 사진을 제가 뽑아와서 여기다 전사시키고 그것이 하나의 역사일 수 있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 잊혀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를 보면서 그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들을 다의적으로 이렇게 품지만 시간이라는 어떤 층을 통해서 가려진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작가는 어떤 그림 속에서 아마 뭐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려진 지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없지만 그 내면에 그 이면에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 같은 것을 작가는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시간적인 개념을 중요시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앞에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보석들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동글동글한 그런 원이 몇 개가 있는 건가요? 한 뭐 200여 개 될 겁니다. 아, 제가 지금 한 지가 조금 돼서 소재가 어떤 건가요, 지금? 저것은 아이들과 같이 참여적인 어떤 작업을 했던 그런 2차적인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초등학생들하고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그 제가 질문을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당신이 먹은 것이 당신이다라는 문구를 제가 주고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어제 무엇을 먹었냐 한번 기록하고 그때의 느낌, 그때의 음식의 컬러 이것들을 채색해봐라. 그런 다음에 갤러리에서 그 컵들을 모아서 진열하는 설치해서 보여주는 작품을 2차적으로 또 제 스튜디오에 가져와서 다시 재배열하는 그 음식에 관한 작업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컵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자동차의 그 유리 파편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렇게 접착시킨 거죠, 그러니까.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요. 저기 자세히 보면 네. 아이들이 먹었던 파프리카, 피자라는 그런 직접 아이들이 쓴 글씨가 있거든요. 그 위에 자동차의 파편들로 가려져 있고요. 색깔도 칠해져 있고요. 그리고 바탕에 보면은 뭐 교과서라든지 그 성경책이라든지 그렇네요. 그런 텍스트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 예, 저의 그 작품 주제가 가려진 지속이고 주제어가 역사 이미지 또 시간 이미지 이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양적으로 되고 또 질적인 시간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최근 들어서 너무 물질 중심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빠른 속도를 한번 제어할 수 있는 예술가로서 그런 장치가 없을까. 그래서 당신이 먹은 것이 당신이다라는 문구를 던지면서 과거의 시간, 그러니까 어제 먹었던 것을 기억하라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빠른 하루가 다시 어제로 돌아가고 그 공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의 그 제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작가님, 이 작품의 제목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네. 담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역사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진도 있을 수 네. 있고 또 책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는 제가 성경책을 썼죠. 성경이라는 것이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갖추고 있는 하나의 사문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콜라주 했고요. 또 하나는 컵, 종이컵은 빠른 그 속도를 좀 그 상징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가져왔고요.
또 자동차라고 하는 그 현대인이 가장 즐겨 타는 그 이미지, 자동차의 어떤 속성이 뭐냐. 그래서 엔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 유리, 반짝거림, 이 부분이 현대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서 가져왔죠. 근데 이렇게 작가가 아주 대단히 표현에 있어서 자유로운 그 형식을 갖다가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화면을 아주 두텁게 물감을 막 더덕더덕 올려놓고서 어떤 산이라든가 이런 느낌을 주고 그 사이에 어떤 형태를 갖다가 오려내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떤 또 다른 이미지를 갖다가 보게끔 해주고 네. 우리 박경식 뒤에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정한 패턴의 점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한쪽은 물감을 막 짓이겨서 스키즈한 듯한 그런 작품들의 다양한 그 표현 기법들이 한 화면 속에서 완전히 사실 어울리지 않게 조립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부조화의 뭐 조화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오늘 추상 화가님께서 나오셨는데요. 네. 그 추상이잖아요, 작업이. 그러면 어느 정도 작업을 했을 때 그만할지 안 할지를 작가님께서 선택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작가들은 그런 고민을 아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혹시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이 시간이 네. 언제 끝날까 그 타이밍을 좀 그렇죠. 생각하면서 이 자연스럽게 이 시간의 어떤 선택, 우리 그런 시간들을 선택하게 되니까 네. 오늘은 그 시간을 한번 정해보자. 그 마음속으로 좀 가늠하고 있죠. 네, 지금도 굉장히 멋있게 충분히 멋있어 보이는데.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작품이 완성이 될지는 지금 작가님 머릿속에도 없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있죠. 네. 어느 정도는 있지만, 아주 그 명확하게는 없을 수 있어요. 큰 틀에서는 있지만. 네. 예. 작가님, 저기 뒤에 있는 작품도 지금 그러한 방법으로 완성된 작업인가요? 저거는 조금 다릅니다. 네. 예. 저 작품은 회화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프린팅적인 방법으로 두 부분을 섞어서 몽타주한 그런 기법인데 몽타주 방법으로서는 비슷한데 회화성이 더 강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저 그림을 보면요. 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산에 그 절벽 있죠. 아. 절벽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맞대의 그 느낌이 굉장히 두텁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저기 네모난 구성이 보이는데요. 아, 근데 저걸 안에 보면서 뚫려 있는. 네, 거기에 왠지 영상이 나올 것 같고 작가님께서 그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그 근엄하고 이제 그런 자연 환경을 저기 미디어 속에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영화 연출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또 그런 작업도 기대가 되고요. 오, 해석을 굉장히 놀랍게 해석을 네, 해내시는군요. 깜짝 어떠신가요, 놀라셨나요? 작가님? 네. 네, 제가 추구하는 게 그런 겁니다. 다양하게 해석해내는 거, 새로운 방법으로 그 사물을 보든지 네. 작품을 보는 거, 이거에 제가 끌고 가는 방향이죠. 저는 제 뒤의 작품이요. 종이를 색깔이 여러 가지의 종이를 오려서 붙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또 회화 작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 보는 사이에 저 새로운 형태가 나왔군요. 아까 조금 전에 그 비둘기에서 그 안에 그 숨겨져 있던 그 무인기의 이미지가 등장을 했군요. 네. 말씀 좀 해주시고, 네. 뜯어내시지. 예, 그 타이밍을 네. 기다리다가 시간을 놓쳐버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렇게 뜯었는데요. 네. 그 몽타주 기법 그리고 또 이 작품은 오늘 그 프린팅 기법이라고 네. 그 프린팅과 페인팅의 그 합성어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 20세기 미술에서는 회화사에서 이러한 양식을 갖는 그 작가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내용적으로는 이런 미디어 속의 이미지 이런 네.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널리 퍼져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우리는 수시로 접속해서 이것들을 해석해내곤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최근 일이고 또 이야기들도 많았어요. 네. 지금도 뭐 진행 중이긴 한데 그래서 궁극적인 건 뭐냐 우리가 이제 분단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평화의 어떤 상징인 이 비둘기를 오버랩 시킨 거죠. 네. 몽타주 시킴으로써 우리가 이것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건 좋지만 네. 궁극적인 어떤 모습이 뭐냐, 그것은 하나의 어떤 평화 이런 게 아닐까 해서 비둘기라는 이미지로 충돌시켜봤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작품이 기본적인 그 작품의 구성 형식에서는 프린팅된, 그러니까 판화 기법에다가 다시 페인팅이 가미된 그런 독특한 사실은 형식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네. 그런 기법들을 뭐 권순왕 씨는 어떤 뭐 용어로 특별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예, 저는 그거를 프레인팅이라고. 프레임. 예. 다른 작가님들도 쓰는 용어인가요? 제가 그것을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회화사에서도 네. 20세기 회화사는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는데 그 양식적 특징에서 판화적인 흔적, 반복성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독자적인 어떤 이름으로 명명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본 거죠. 그러니까 기법상 네. 판화 기법을 사용하면서 거기다가 회화적인 그런 그 테크닉들을 갖다가 믹서시킨 어떻게 보면 뭐 작가가 표현하고 싶어 한다면은 몽따주 조립시킨 걸 그렇게 해서 새로운 미술 용어를 갖다 이제 네.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왠지 권순왕 작가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학교를 굉장히 오래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왠지 논문에 나올 법한 그런 기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논문 주제에도 그런 게 있었나요? 논문 주제는 그 프레인팅을 하는 그 행위라는 용어를 제가 프로잉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린다고 하는 것은 끝없이 반복되는 어떤 행위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상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복제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그 회화나 조각은 판화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건 익히 뭐 자크 데리다가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그것들을 환기시키고 또 미술사에서도 한번 이 용어가 적절한 건지 한번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오늘 그거 좀 작정하고 네.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평론가 되시니까 네.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현대 미술의 그 미술사의 흐름 중에서 뭐 네. 보통 이렇게 뭐 저 프린트는 프린트대로 그다음에 회화는 회화대로 이렇게 흘러왔었는데 뭐 1960년대 70년대 이제 뭐 그 앤디 워홀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사실 그 작가의 작품 속에 다양한 프린팅의 기법들이 자유롭게 실크스크린 같은 것을 이용하면서 회화 영역까지 들어와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너무나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합성적으로 이용이 되고 그러나 이제 저렇게 본격적으로 프린팅을 바탕에다 깔고 그 이외 회화적인 기법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용해서 그것을 그 현대미술의 어떤 영역이라든가 양식을 확장시키는 것은 권순왕 씨 작품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고 뭐 아주 흥미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작가한테 네.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테크닉과 다양한 형식, 다양한 기법, 재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혼재해서 쓰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본다면은 상당히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그 속성들이 보이는데 작가가 보여주고 이 작품들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일까요? 저는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려진 지속이란 타이틀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빠른 속도의 시대에 산다. 그것은 왜이냐? 물질주의가 가속화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시간들 또 그런 순수성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몽따주 기법을 쓰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풍경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그 중간에 어떤 이미지를 삽입시켜서 분절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풍경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이것은 내가 알던 풍경이 아니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해석의 여지를 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부터 눈에 띄었던 작품은 사실 이 작품이었어요. 굉장히 여러 장면들이 지금 합쳐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장면마다
다 달라요. 네. 모습들이. 그래서 이 작품은 과연 그럼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 싶으셔서 하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제 작품이 형식들이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작가나 또 한 개인 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미디어나 어떤 것에 의해서 한 가지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라든가 어떤 지속적인 어떤 반복이 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과연 나 자신으로부터 의지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화면 구성도 그런 쇼트들 아니면 컷이 분절돼서 있는 것들이 하나의 화면에 이렇게 다 이렇게 쏟아져내는. 그래서 우리의 그 원초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순간순간 여러 장면들이 겹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오히려 정제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돈된 것은 좀 더 구조 속에 갇힌 인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체시켜주고 싶은 제 작품에서 그걸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그런 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최근에는 현대미술이라고 해도 좀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고 간략하고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조금은 어려운 작품들을 하시는데 그런 작품들을 보면 뭐 약간 아쉽다 이런 생각도 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선택인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선택이라는 거는 자유의지니까 그런 자유를 우리가 호흡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작가들은 또 그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는 그 작품을 통해서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겁니다. 작가가 보면은 상당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개념판화라는 그 용어들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죠. 개념파나요? 예, 그 개념판화는 제가 이제 판화를 공부를 하면서 판화라는 것이 진정 어떤 것이냐, 단지 이것을 찍어내는 어떤 그런 대량 생산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미지의 반복, 그 상상 속의 이미지를 그리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판화적 어떤 속성을 띄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 그런데 개념 판화는 이런 판화적 연속성을 갖는 어떤 반복 행위들, 또 흔적, 또 역사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작품으로 연결됐을 때 새로운 장치가 되는 그런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는데 개념이 강한 판화의 어떤 장치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어요. 어떤 시간이 되셨는지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면 들어볼게요. 예, 오늘 우선 여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어떤 생소한 용어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미술을 통해서 미술을 새롭게 알고 저 역시도 이 시간이 미술사에서도 중요한 어떤 사건이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야말로 영광이네요. 네. 그래요. 뭐 우리 권수상 작가의 작품을 뭐 전시에서 많이 볼 수 있겠지만 또 많이 컬렉션도 돼 있으니까 어딜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네, 소장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 등등 해서 그 많은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 앞으로 전시 일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잠깐 작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가까운 시간에. 네. 예, 지금 러시아 톨리아티 미술관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까지 5개 도시 순회전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유중아트센터에서 23일부터 전시가 있고요. 또 가을에도 조선아랑에서 11월경에 개인전이 있을 네, 예정입니다. 작가님 크게 말씀해 주셔야죠. 유중
미술관에서 유중 아트센터에서 아트센터. 예. 23일부터요. 예. 언제까지인가요? 아마 7월 2일까지, 22일까지일 것 같습니다. 네, 7월 20일까지 가시면은 권순환 작가님의 작품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야말로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어제 혹은 내일을 생각 안 하고 바쁘게만 살았던 거 아닌가라고 또 반성도 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권순환 작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TV 갤러리는 전시장에서 가져오실 수 있는 미술 정보지 서울 아트 가이드와 함께합니다.